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 또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분산 투자하다 보면 또 이제 ETF가 떠오르는데요. 한 주간의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벌써 이제 1월 달도 좀 반이 지난 상황이니까 좀 중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네네.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뭐 하루만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분기 실적 굉장히 뭐 투자자분들의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에는 외국인의 어떤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달라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초 이후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뭐 거의 2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기관에서는 특이할 만한 방향성은 좀 찾기 힘든 것 같고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은 오히려 2.5조 원 정도의 누적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오늘도 2,400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전체 지수 대비 조금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한 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홍콩 상장된 중국 네. 기업에 좀 견줄 만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는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만 샀을 수는 없고 네.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어떤 섹터로 매수세가 몰렸습니까? 네, 뭐 이제 ETF 시장에서 조금 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한 ETF들이 굉장히 예. 조금 자금 유입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성과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행주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사실 은행 관련한 ETF들이 한 4%, 5%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지주의 전향적인 자본정책 발표로 또 이러한 기조가 나머지 금융주주에게 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기대감에 뭐 신한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의 주가가 연초 대비 한 뭐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도 뭐 삼성전자 그 실적에서 보실 수 있으셨듯이 반도체 업황은 최악인 상황이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어떤 그런 경기에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 하강 사이클의 후반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좀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예단하긴 힘든데 예. 그 어쨌든 그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환율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뭐 작년 한 해 동안은 한 1,400원 훌쩍 넘는 그런 레벨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한 1,240원 정도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레벨 자체가 뭐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고 그 미국 그 연준 금리 인상의 이제 하반기 사이클 후반부를 고려를 한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환율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세가 뭐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또 이렇게 뭐 주식 관련 시황 보다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매매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ETF하고도 연계될 수 있죠, 프로그램 매매가? 뭐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어떤 뭐 한국 증시를 봤을 때 개별 예. 종목을 좋게 본다기보다는 한국 증시를 좀 브로드하게 보는 그런 투자 성격들의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식의 바스켓 매매 성격의 네, 프로그램 매매라고 네.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대형주들에게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좀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지수를 추적하는 ETF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종목이 성과가 예. 좋았고
그래서 연초 이후에 국내 상장된 네. ETF들의 성과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제가 성과 좋은 10개 네. ETF를 갖고 나와봤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이제 수소 관련된 에너지 그런 기업들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관련된 ETF들이 뭐 연초 이후에 한 3%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뭐 상위 10개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도 연초 이후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뭐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선호도 네. 이런 부분들이 ETF 시장에도 성과 측면에서 영향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 그 ETF 수익률을 보니까 1위가 반도체예요. 뭐 아리랑 글로벌 디램 반도체 그리고 뭐 10위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 ETF가 있고 네. 뭐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았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도 사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뭐 근데 지금 4분기 실적도 안 좋고 오히려 ETF 성과는 또 괜찮네요. 뭐 사실 작년에는 당연히 안 좋았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TF도 당연히 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이잖아요. 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조금 고차원의 기술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ETF 시장에도 반도체 관련한 ETF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15개의 와. 반도체 ETF가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다 네. 반도체 ETF네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15개이기 때문에 지금 한 화면에 담지 못해서 좀 예. 분할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글로벌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나 우리가 뭐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기술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면서 비메모리에만 집중하는 ETF들도 상장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라 하면은 각국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예.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서로 자국 내에서의 어떤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반도체 ETF도 지금 상장되어 있고 또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섞어서 투자하는 반도체 ETF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ETF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공부를 하시고 이쪽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ETF가 뭐가 있을까 네. 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살펴봐 주신 그 연초 성과 상위 ETF 중에 이제 은행주 쪽이 눈길이 가는데 네. 뭐 작년에야 은행들 좋았던 거 다 알겠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뉴스의 흐름이 대출금리 낮춰라 네, 네. 뭐 등등으로 그쵸. 해서 약간 그 맞습니다. 한데 어떻게 금년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네. 굉장히 이제 뭐 실적이 지금은 뭐 대출금리 낮춰라 그런 네.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한 곳에서 뭐 이제 금융 지주를 예. 좀 타겟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금의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친화적으로 바꿔라. 주주 친화적으로. 네, 사실 지금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을 그 은행들이 혹은 금융지주들이 이익을 이만큼 벌었는데 여기서 몇 퍼센트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느냐가 바로 배당 성향인데 네. 지금 배당 성향 자체는 한 20% 중반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30%까지 올린다라는 것이 금융지주들의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낮다. 아. 한 50% 정도로 끌어올려라 하는 것들이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의견으로 개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갈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이 기업이 정책을 조금 개선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각 자체가, 긍정적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예전보다는 더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이 좀 은행주들의 어떤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연초 이후에 코스피는 뭐 6%,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이제 KRX 은행 지수라고 하는 것이 13% 지수, 그러니까 네. 여러 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모아서 지수화한 KRX 은행 지수가 13% 상승을 했고, 예. 뭐 다양한 이제 금융지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배당 네. 관련해서는 미국에 배당만 노리고 ETF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럼요, 많죠. 그리고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배당 관련한 ETF들도 있지만 국내 이제 거래소에도 미국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네. 혹은 매년 배당금 자체를 증가시킨 애들만 골라서 투자하는 ETF 등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예. 말씀하셨던 살짝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기업들은 배당,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화시켜온 바로 금융시장이 미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배당 정책을 좀 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옥한 땅과 같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그 주식회사 체제에서 또 자본시장, 네. 자본주의 하에서 금융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 증시가 배당 얘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남들에 비해서 맞습니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자주 이슈화되고 그렇죠. 또, 사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사실 배당 배당 성향이 낮다는 정책의 거. 성향도 굉장히 낮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지금은 ETF라는 수단으로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식시장도 그러한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또 하나 눈에 띄었던 흐름이 이제 그 12월 성과에서도 그 당시 좀 상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중국 관련 이제 ETF 쪽인데 네. 이게 연초에도 그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3월 양회를 시작으로 이제 시진핑의 제3연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닫혀 있는 민심 달래기가 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23년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중국 본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수가 이제 뭐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때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많은 지수가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히 중국 관련된 지수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FTSE 차이나 A50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에도 중국 시장에는 거래소가 두 곳이 있는데요. 상해와 심천 거래소가 있는데 이 양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에 투자하는 지수가 바로 FTSE 차이나 A5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창판 50 지수,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과학기술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과창판 시장 중에서 상위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2021년에 이 시장을 개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신성장에 중국의 정책적으로 좀 그 서포트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쉽게 열어주는 그런 네. 의미에서 사실 시진핑 지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수 관련된 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차이넥스트,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100위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가 바로 CSI 300이거든요. 네. 300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이고, 그리고 이제 CSI 500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301위부터 800위까지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로서
굉장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지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작지만 강한 단단한 기업들 500개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지수들을 추적하는 ETF가 다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어 상장되어 있어요.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관심은 뭐 작년에는 중국 시장이 좋진 네. 않았습니다만 그 전부터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면서 이제 국내 운용사들도 관련된 이제 ETF들을 많이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저 ETF에서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CSI 300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주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주는 지금 살짝 좀 슬로한 상황이고 네네. 오히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이커머스라든지 IT 기업들이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과 좀 연관이 있는 뭐 CSI 500이라든지 네. 뭐 창업한, 과창판 지수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박 부장님, 네. 아까 저 푸찌를 하신 게 FTSE를 그렇게 네네네네. 그 지수사 이름이고요. 그 파이낸스 타임스 네, 맞습니다. 스탁 익스체인지 할 때 네. 그 뭐라고 발음하셨어요? 푸찌라고 뿌찌. 보통 네 뭐 그냥 FTSE 지수라고도 하시는데요. 푸찌 하시는구나. 네. 푸찌라고 예, 많이들 네.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 네. 전 처음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아니 물론 저쪽은 홍콩 쪽은요. 홍콩 쪽도 있죠. 제가 예. 여기서는 사실 중국 본토 지수만 본토만.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는 다들 많이 아시는 HSCEI 지수. 네. 홍콩 그게- 상하이 차이니즈 뭐 엔터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지수인데 이 지수를 추적하는 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게 항생입니까? 항생 H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ETF는. 그러니까 항생 지수도 있고 항생 H도 있고 한데, 예. 항상 H 지수입니다. H 쪽에. 네네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 그 홍콩에 ETF.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맞습니다. 예. 네,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1배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이런 ETF도 그렇겠죠. 오죽하겠습니까?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 사실 이제 어떤 그 자산이 조금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거보다 조금 배의 수익을 원하시는 예, 분들도 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장기 호흡은 아니고 예. 단기적으로 조금 전술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에 뭐 또 레버리지 ETF도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보시기에 그 네. 레버리지 쓰는 거, 뭐 2배, 3배 이런 거 쓰는 거, 네.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중에 어디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레버리지 쓰는 거. 뭐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사실- 중국인들이 더 네. 선호할 것 같은데요. 중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는 그 배율 자체가 2배밖에 상장이 되지 우리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는 3배도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3배 ETF에 대해서는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간의 누적 수익률의 3배, 2배가 아니고 일간 수익률의 2배, 3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ETF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생각한 그 성과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 부장님 코너도 재밌어요. ETF 상품 네, 알아가는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